안녕하세요, 덱스TV입니다. 자, CL65 엔진 스타트. 자, 오늘은 이 차량의 요 체크 엔진, 그 다음 각종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차는 87,152km, 제 차보다 10만 km나 적게 탄 아주 엔진은 어찌 보면은 이제 갓 길들이기 한 AMG 엔진 같은데, 이 엔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시동을 끄고요, 키 온 상태에서 진단을 해볼게요. 자, 스캔을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보시면 CL 클래스고 샤시 코드는 215, C215입니다. 이 차는. 그래서 차대 번호인데 이렇고요. 자동 검색을 하죠. 뭐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싹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에어백, 상부 컨트롤 패널, 오디오 게이트웨이, 일렉트로닉 실렉터 모듈, 당연히 엔진 체크니까 엔진 제어 장치, MECDI CNG 쪽 문제가 있다 되고요. 자, 일단은 느낌표가 엄청나게 뭐가 많네요. 이거 다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찍어 놓을게요. 텍스트로닉 변속기 문제였고, 스테빌리티 ABS 쪽 문제였고, 센트럴 게이트웨이, 화면 컨트롤 모듈, SCM, 스티어링 컬러 모듈, 시스템 진단 계기판, 박동희 시스템 문제없고 나머지는 다 또 있죠. 그럼 이거는 뭔가 진짜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합 시스템 장비, 이거는 간혹 ABC 시스템이 결함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실화, 지난 영상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네요. 7번부터 7, 11, 9, 12, 8, 10, 또 7, 11. 간헐적으로 계속 얘네들이 지금 7, 8, 9, 10, 11, 12 그렇네요. 그죠? 7, 8, 9, 10, 11, 12 총 6개네. 같은 라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쪽이 12개씩인데 한쪽 뱅크 쪽이 하나가 다 문제가 된다는 뜻인데, 자, 플러그도 물론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코일도 코일이지만 코일팩 문제일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은 ignition 코일을 담당하는 ECU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CU 컴퓨터면 오히려 조금 저렴할 건데, 코일팩이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아니길 바라야 되고, 일단은 순서는 어찌됐든 플러그 먼저 제일 저렴한 것부터 교체해보고, 그 다음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히면 ECU 컴퓨터, 그 다음 아니면 코일팩 바로 가는 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거는 되는지 한번 볼까? 일단 시동은 안 거니까 소거는 될 텐데, 또 시동을 걸고 달리면은 또 뜰 거예요. 지금 일단은 지워서 엔진 코드는 없을 건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P1925, 이건 한번 제가 구글링 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없다고 뜨네요. 일단 지워놨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 간헐적 고장 코드일 수도 있으니까. 트렁크 리드 하이웨이 장치거랑 쇼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태가 안 좋은 게 꽤 많이 있네요. 이거는 그때 W213 때 했던 것처럼 지금 TPM의 센서 하나가 지금 저전압 경고가 뜬 것 같아요. 얘는 어느 건지 찾아서 교환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결과적으로 하나 문제 있으면 또 다른 것들도 문제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워놓고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총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됐네. 이제 오래돼서 키로수를 또, 그러니까 이 키로수가 짧아도 연식이 되면 중간중간 정비가 충실히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 차주는 이걸 다 고치면은
스마트 한 대 값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옵니다. 일단 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다 시동 걸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면 조수석 시트 점유 및 차일드 시트 인식이라고 있습니다. 부품 또는 과거니까 이거는 일단 써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게 찍어 놓을게요. 어쨌든 이러한 코드들이 남아있으면 좋은 게 아니니까 일단은 차에서 저장해 놓고 지울 수 있는 것이 좋겠죠. 헤드램프 제어 장치는 어차피 고장난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전면 애쉬 트레이, 스펙타클 컴포넌트, 스토리지 컴포넌트 이런 데들 뭔가 조명이 지금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명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새로 램프를 교체하는 걸로 하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좌측 램프 회로 15 교란, 회로 54. 오케이. 근데 과거니까 지금은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 들어와요 지금. 과거니까 이게 아마 간헐적으로 전구인가봐, LED가 아니라. 근데 참 이때 거의 20년 된 차가 이러한 것들까지 검출하다니 이게 참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좋은 거죠. 수리하기가 편한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차값이 비싸지. 자, 일단은 전체 스캔해서 각각 진단을 봤는데 일렉트로닉 실렉터 모듈에 관련된 거는 한번 제가 다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엔진 제어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뱅크 한쪽 7, 8, 9, 10, 11, 12 6개의 플러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가 동시다발적으로 6개가 쭈루룩 다 나갔을지, 아니면은 콜팩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콜팩을 작동시키는 이슈, 그러니까 이그니션 코일 이슈가 문제가 있는지 해보고 나서 잡히면은 다행인데, 아니면은 그 다음 좀 저렴한 부품들 위주로 해서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서스펜션 쪽은 이거 AB 시스템 문제 있었던 건 결함이 떴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조금 문제 있어 보여서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닐 것 같아서 왠지 전문 서비스로 하는데 한번 나중에 의뢰해서 한번 볼 거고요. 타이어 압력 모니터 같은 경우는 센서 하나가 이제 배터리가 저전압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알리 통해서 혹시 구할 수 있으면은 4개를 한꺼번에 세트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에어백은 뭐 조수석 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떴었는데, 볼까 자세하게.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도 결함이 있다. 그래서 차주분은 다른 데 정비소에 점검 받을 때 옆에 있는 양쪽 슈바 132,000원짜리 그거 2개를 교체하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문제가 아니라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하는 하이드롤릭 장치에 결함이 있다. 그다음 앵글 센서가 문제 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 유닛 자체가 불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했던 서스펜션 쪽은 로킹 밸브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어 모듈 저전압, 이건 TPMS고, 조 시트 차일드 시트 결함이 있다. 조수석 시트 차일드 시트 쪽 결함이 있어서 SRS 쪽, 그러니까 에어백 쪽에 경고등이 떠 있었던 상황이고, 제어 모듈 쪽은 실렉터 레버 모듈, 이거 여기서 스타트 버튼 하는 거에서 조금 제어가 됐다 안 됐다 그랬던 것 같아서 이거는 지웠으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간단한 것들, 조명들 나갔다는 것들 경고등이니까 이런 거는 찾아서 램프를 교체해주면 될 것 같고, 좌측 테일 램프 그때 예전에 문제 있었다고 하니까 그거 아마 교체하고 나서 지우지 않아서 남아있는 과거 코드고, 스위치 조명 여기서도 뭐가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안 뜰 거고요. 미러 조정 업다운 되는 거, 아마 후진시 다운 미러가 되는 그게 지금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쪽 백밀러 고장 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주분하고 협의해서 굳이 뭐 쓰는데 문제 없으면은, 분명히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부품이 신품으로 너무 비싸니까 그냥 패스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볼 거예요. 럼버 서포트, 조수석에 있는 럼버 서포트, 허리를 지지하는 이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한번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 나중에 해보고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 암튼 시작은 했으니까 뭐라도 뭐 안 되면 뭐 관상용으로라도 봐야지.
근데 어쨌든 구동기에 관련된 거 문제 없게끔 하는 거는 뭐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엔진 쪽 점화계통 쪽 점검해서 이제 부품 수급해서 한번 준비해서 진행해 보고요. 차츰차츰 부품 주문해서 부품 들어오는 대로 하나씩 하고 그 기간 동안 외관 쪽 랩핑 제거하고 뭐 클리닝하고 이런 것들은 뭐 틈틈이 해가지고 일단 빠른 시간에 차량의 정상적인 컨디션, 원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진단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일단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각각의 요소별로 문제점이 있던 것들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다 보완하고 완성되면 그때 이 편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덱스TV였습니다. 힘들다. 큰일 났다.